아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오갈 때 경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통상적으로 서밋을 하면은 주요한 인사들하고 사전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단에 오를 거 아닙니까? 그 백스테이지에는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업부장 김정관 장관하고 최태원 회장 두 사람만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업부 장관 그리고 기업의 회장이 가게 되면은 우리 수행은 따르잖아요. 수행까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완벽한 공백 상태에서 그 두 사람만 들어오게 한 다음에 트럼프랑 악수하고 얘기하고 환담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안보 때문에? 그 안전 문제 보안 경호 때문에 때문에. 완벽한 공백 완벽하게. 상태를 만들고 주변을 이렇게 그 연설을 하게 하고 그게 한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영상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 같은 걸 간단하게 하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총 한 번 맞아가지고 더 그런 맞아요. 거구나.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그렇게. 이동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앞에 있던 수행원들하고 기자들도 카메라 들고 이제 이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백악관 관계자가 정확하게 스탑, 스탑,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질 못하더라고. 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동. 그런데 일본은 끝날 멍청하게 때까지. 아베 골프공을 주니 총 맞아 죽은 아베 골프공을 총 맞은 사람한테 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어떻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네. 되는 행동이었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사전에 다 배지를 달아야 된대요. 이 그러니까 사람은 경호원들이 멀리서 확실한 식별할 수 사람이다. 있게 확실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걸 사전에 비표를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 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시즌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제일 사람들이 걱정했고 내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내심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트럼프한테 이제 그 잠수함 해관료 얘기를 하면서 중국하고 북한 얘기를 그때 막 꺼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중국 얘기를 꺼내가지고 시진핑 만나야 되는데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게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보느냐 실수라고 보느냐 이제 두 가지 갈래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시진핑이 만약에 그 화를 내거나 그걸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사실 잡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11년 만에 오면서 그걸 트집 잡을 것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번에 그걸 가지고 트집 잡지 전혀, 않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타이밍상 운도 좀 좋은 사람이 거고. 확실히 운도 좀 네.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전체적으로 이 흘러가는 이 그림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트럼프 말고 이제 시진핑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에피소드도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놀랬던 게 지금은 이제 지나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조명을 하던데 저는 처음에 영상 봤을 때 그 선물 주고 받을 때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 맞아요. 샤오미. 예. 그 통신보안 되냐고 얘기했을 때 백도어. 야 저거 좀 이렇게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좀 네. 민감한데 근데 시진핑 주석이 백도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게 백도어가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과의 결국에는 마찰의 출발도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제재 보거든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화웨이가 그래서. 근데 네. 저런 얘기를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설명을 하는데 통신보안 잘 되냐고 그러고 백도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전에 좀 얘기가 자유롭게 좀 충분히 두 정상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 백도어 얘기를 일부러 꺼내게 그 정확한 정상끼리 한 것 같아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이제 말하듯이 중국은 그 백도어 문제가 그럼요. 되게 국가적으로 좀 네.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 말을 꺼내가지고 네. 이거 괜찮다. 중화시킨 거죠. 우리나라 그쵸? 괜찮다. 네. 이 말 해주려는 거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걸 하기로 결정했으나 보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샤오미에서 난 솔직히 지기현 부장 생각이 딱 난 거야. 아니, 고급 유머인데 이것도 보니까 아니, 그 샤오미에서 생각 안 지기현 부장 났어요? 받아 생각난 그 생각 안 났어요? 전안 났거든요. 딱 나던데. 그러니까, 네. 그래? 나만 그랬나? 근데 샤오미 15 울트라를 선물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샤오미 되게 싸대매. 아 요즘은 또 근데 비싸대요? 많이 비싸졌어요. 아, 그래요? IFC몰에 스토어나 여러 데도 가보니까 거의 삼성 핸드폰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그 플래그십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선물한 거는 샤오미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국내 디스플레이 께 우리나라에 디스플레이에 있는 걸 선물한 그러니까 거예요? 삼성 아몰레드 패널이 맞아요. 쓰인 휴대전화를 내놨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IT 전직 출입 기자로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니 잠깐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기간 동안 출입했어? 제가 솔직히 말해봐. 꽤나 오래 출입했어요. 언제부터 모르시는데 언제부터 언제? 제가 거의 2, 3년 했습니다. 거의 IT 출입 그러니까 기자. 언제? 언제냐고요?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냐면 내가 이분을 알거든. 옛날에. 적어도 제가 화웨이가 엄청나게 제재 대상에 올랐을 때 실제로 제가 10년 전 아니야? 트럼프 일기 때 그럴 때 취재 경험이 많고 이번에 그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의견을 구했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면 찾아보고 계시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도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 중국으로 국빈 예를 좀 초청으로 정상이 간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주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오면서 우리 한국이라는 데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듣게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여러 가지 전자제품 브랜드가 중국에 많은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샤오미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한 칸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은 샤오미가 통상적으로 해외 법인 설립을 잘 안 하는데 비교적 최근에 샤오미 코리아를 열었대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IFC몰에 실제로 스토어도 열게 된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신 제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웨이로 알고 있고 네. 백도어 문제도 화웨이 통신 장비였는데 그렇죠. 화웨이 제품은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물어봤더니 화웨이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재 대상이라서 우리가 OS 하죠, OS. 네. 운영 시스템, 오퍼레이팅 운영 체제가 시스템. 이게 예를 들면은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구글 OS야. 그러니까 한국에 가져와도 국내외 앱들이 다 구동이 가능해요. 근데 화웨이 같은 안 경우에는 되는구나. 제재 대상이라 구글 OS를 못 써. 자체 OS는 홍멍 OS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멍. 국내에 갖고 와 소개해 봐야 실제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시 주석이 다 알기 때문에 가장 한국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친근하고 인지도가 있는. 나중에도 팔 수 있는 물건을 설명했다라는 게 전직 IT 출입 기자인 저의 설명입니다. 보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요. 선물이네요, 네. 근데 원래 미국에서 화웨이 거 쓰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맞아요. 근데 네. 굳이 뭐 화웨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 잘난 척하는 건가? 잘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바로 딱 걸렸네요. 보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하간 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선물에도 이제 주목을 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훈장도 주고 금관도 주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뭘 주나 봤더니 그 나전칠기 쟁반, 바둑판 이런 걸 줬거든요. 네. 요걸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네. 비싸대요? 비싸요? 굉장히 최고급 바둑판이라 그러고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아니 그건 나도 들었는데 네. 그래봤자 바둑판 아니냐 이거지. 내가. 아니요. 왜냐하면 그 금관하고 그 훈장 같은 훈장에 다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3억이 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 바둑판이 3억이래요? 아니 3억까지는 아니지만 1억 정도? 그러면은 제일 열받는 사람이 다까이치네. 그렇잖아. 그냥 한국 화장품 받았다는 거 아니야. 김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별나게 받은 면이 없지 않죠. 지금까지 그래, 너무 저도 많이 받았지. 훈장하고 금관 받은 지금까지 예를 네. 들면 방문했던 국빈 중에서 그런 선물 받은 사람 들어본 적 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저는 타겟팅을 정확하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금관을 시진핑 주석한테 한번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리 이거 많은데? 막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트럼프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한 거고 바둑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시진핑이. 아 바둑을요. 너무너무 네. 좋아해요. 근데 그게 웃겼던 게 11년 전에 시진핑이 왔을 때는 바둑 알을 줬다는 거 그렇죠. 아니야. 바둑 판은 안 주고. 아, 이번에 판 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알주고 판을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할 수 연습하는 있겠네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 네. 지난번에 에이펙 할 때 그 부산에서 했었을 땐가 그때는 한복을 두루마기를 다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 목도리를 준 거잖아요. 아 그럼 다음번에는 오면은 뭐 방석을 주나요? 보니까 앉아서 바둑 두라고 보니까. 네.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연속성 있게 네. 이렇게 준다는 설명이 근데 가능할 웃기는 것이고. 게 뭐냐면 그때 왔던 사람 그때 두루마기 받았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번에 안 왔다는 거지. 아 그러네. 아니, 아무튼간에 생각보다 그 얘기는 있더라고. 중국에 있는 관료나 기업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는 건 맞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국자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북한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그 우리 정부나 이렇게 재계가 그 호텔 규모 500실 정도를 빌려놨는데 그 나중에 안 차가지고 중간에 물량을 푸는 일도 생겼대.
너무 적게 왔대 사실은. 시주석이 오긴 했지만 200명 네. 정도 온 게 그러면 원래는 500 정도 와야 되는데 200인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들은 거로는 200은 차고 500을 더 빌렸는데 더 많이 올 줄 알고 생각보다 기업인들이라든가 관료들이 덜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풀었대.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은 경주에 그 쉽게 호텔비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어디 묵은지 아십니까? 크루즈 간 거 아니야? 아니 경북 영천에 펜션에 있었대요. 예를 들면은 아 그래요. 왜냐면 거기도 영천까지? 여비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 원씩 내면서 1박은 못 하는 거예요. 못하죠. 기본적으로. 네.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중국에 있는 손님들이 생각보다 적게 오면서 갑자기 풀었지만 오늘 그렇다고 뭐 메꿔서 뭐 또 들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후문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